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월,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움직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 주말 뉴스는 쉼표를 주제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사람 속에서 찾은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은 더위를 식혀줄 피서지 관련 소식입니다. 뜨거운 도심을 식히는 비는 내렸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여름에도 13도로 내부 온도가 시원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는 곳. 하루 10,000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된 광명동굴로 조윤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폭염에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휴가철. 광명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광명동굴 내부는 연중 약 13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한증막 같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바깥과는 20도 넘게 기온차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천연 냉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어요. 밖에는 엄청 더워갖고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굴 안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비롯해 시원한 황금 폭포와 아쿠아리움은 광명동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아이들 방학 맞아서 왔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오히려 너무 추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금과 은을 채굴하던 아픈 역사가 서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관광지로 탈바꿈한 뒤 매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관일이 없이 월요일마다 쉬지 않고 한 8월 17일까지 한 3주 정도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또 그전에는 저희가 6시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7시 정도까지 조금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피서지 광명동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하는 이색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서울 도심 속에도 시원한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음료값도 필요 없는 이색 무더위 쉼터. 서대문구 홍제천에 있는 카페 폭포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폭포를 감상하며 쉴 수 있어 큰 인기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더위는 잠시 잊힙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 속 휴식을 즐깁니다. 책 보는 게 너무 조용하고 좋아서 전 카페 가도 여기가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오고. 창문 너머로는 홍제천의 홍제폭포가 한눈에 펼쳐지고 그 아래 자리 잡은 공간이 바로 카페 폭포입니다. It's refreshing. I'm from Florida, so it's really hot there, so I'm kind of used to it, but it's really refreshing being here. It makes me feel cool, like cooling down. 에어컨 바람 없이도 자연의 소리와 공기만으로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대문구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마음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8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들께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음료를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쉬어가실 수 있고요. 지난 202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60만 명. 수익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이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카페 폭포. 사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와 나눔의 공간으로 그리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면서 국화인 무궁화가 만개하는 때입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무궁화원이 꽃이 만개하는 오는 22일까지만 한시 개방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문을 연 무궁화원을 백창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8월을 맞은 수원 무궁화원. 분홍색과 하얀색, 연보라빛의 무궁화가 활짝 폈습니다. 피고 나면 하루 만에 져버리지만 필 때만큼은 어떤 꽃보다 화사합니다. 전 세계 300여 종으로 확인된 무궁화 중 260여 종이 이 무궁화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 2018년 개발한 무궁화 품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 4대문 중 하나인 창룡. 옛 신라시대 수원의 이름을 딴 수성을 포함해 5가지입니다. 수원 무궁화원은 관내 국화 보급을 위해 마련된 화원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무궁화들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 등 원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평소에는 엄격히 관리되지만 무궁화가 만개하는 8월 22일까지만 한시 개방됩니다. 우리가 보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나 그 공공기관의 교육기관 같은 데에 무궁화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로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매년 광복절에는 이곳에서 키워진 무궁화 분재와 분화를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무궁화원에서 키워진 이 무궁화는 오는 15일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될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여름철 무료 생수 나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노원구인데 벌써 6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서주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생수가 쉴 새 없이 사라집니다. 35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 길을 가다 만난 생수 한 병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물 없으면 얼마나 먹혀서 집으로 가야 될 텐데 물 주니까 물 한 병 먹고 한 바퀴 돌고 오잖아. 좋죠. 그러면 말도 못하기 좋지.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름철 무료 생수 나눔이 시작된 곳 노원구의 힐링 냉장고 현장입니다. 벌써 6년째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정책. 지난해까지 배포된 누적 생수병 수만 942만 병에 달합니다. 한 해 최대 260만 병, 하루 6만 병 정도가 배포됐습니다. 올해까지 더하면 누적 1,000만 병을 넘길 전망입니다. 올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목마를 때 몰라갖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 제가 드시고 가라고 그러면 드시면 너무 좋아해요. 고생한다고 하다못해 뭐 사탕 하나라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초반에는 너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는 빈병 재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율은 39%. 모아진 빈병은 옷을 만드는 섬유의 원재료로 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은 저희 구청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염 기간 중에 이렇게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구청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철이면 노원구에서 빠질 수 없는 힐링 냉장고 무료 생수 나눔. 주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예상치 못한 불청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벌쏘임 사고 때문인데요. 벌쏘임 사고 예방과 대처법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 상관면 도로가의 한 건물. 슬레이트 지붕 아래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준비한 망으로 순식간에 벌집을 떼어내고 퇴치제를 뿌립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은 1년 중 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최근 무더위와 함께 벌집 제거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며 벌쏘임 환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1년 중 벌쏘임 신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전체 환자의 70에서 80%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야외 활동 중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거나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나 지자체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밝은색 옷이나 향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 단내가 나는 음식 같은 거를 야외에서 섭취하시는 거를 자제해 주시고요.
벌집 주변에 계시다면은 머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그 장소를 이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에 쏘여 벌침이 피부에 남아 있다면 카드나 손톱 등으로 밀어내듯 긁어 제거하고 손가락으로 집어 뺄 경우 독이 퍼질 수 있어 주의합니다.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증상이 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며칠 안에 상태는 호전이 되는데요. 뭐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복통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특히 벌에 한 번이라도 쏘였던 사람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자동화가 제조업을 넘어 물류 창고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찾아 이동하는 로봇은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고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품목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안성시 삼중면의 한 물류센터. 축구장보다 넓은 공간에 취급하는 품목만 2,000여 개입니다. 작업자들 사이로 로봇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화면 속 디스플레이에는 상품명과 수량이 나옵니다. 직원은 화면 정보를 보고 물건을 찾아 로봇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품을 찾고 할 때 저희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로봇 피킹을 함으로써 이제 실수 확률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경로를 알려주는 별도의 인프라가 없어도 공간을 스스로 인식해 장애물을 피하며 이동합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선 제품 하나를 찾는 시간이 평균 20초에서 11초로 줄어 전체 작업 시간이 45% 이상 단축됐습니다. 그렇다고 고용 인원을 감축시킨 건 아닙니다. 서비스 품질 면에서 재고 관리가 정확해지면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로봇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력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물류 로봇 도입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물품을 찾아서 선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로봇입니다. 물류 현장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 그리고 물류 현장의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기피 업종으로 여겨지는 물류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로봇과 피지컬 AI의 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2025 월드 로봇 페스타가 천안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과 신생 창업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창의력을 겨뤘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로봇들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공을 뺏고 빼앗기고 다시 뺏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이 모든 경기는 학생들이 직접 조립하고 코딩까지 마친 로봇들로 치러집니다. 제가 만든 로봇으로 코딩을 했고 이 대회가 작은 대회일 줄 알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직 대회를 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컨텐츠진흥원과 국제청소년 로봇연맹이 마련한 2025 월드 로봇 페스타가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대학생, 피지컬 AI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사 관계자 등 1,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를 비롯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지컬 AI 스타트업의 IR 경진대회와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스타트업인 IR 경진대회와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또 1대1 기술과 투자 상담회, 그리고 또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스타트업, 투자자 모두가 미래 기술을 공유하고 도전하는 무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9월부터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여름방학인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는 시점, 수시 준비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입시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능 공부는 유지하면서 수시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교과 100전형으로 응시하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교과의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또 전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닌 시기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학교생활기록부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고등학교 2년 반 동안의 활동 가운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그 활동이 부족해서 뭔가 활동보고 기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걸 좀 보고 학생부를 철저히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록을 마무리하는 날이 31일이니까 그 이전에 혹시라도 해놓은 기록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지는 그런 활동 보고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 안에 고등학교 3년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활동에서 내가 이 정도 이런 호기심, 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활동 보고를 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소위 얘기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아리 활동이나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진로 활동, 그다음에 뭐 독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건데 그게 교내 활동이 일단 근거가 돼서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과 상관없이 나만이 갖고 있었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 그거를 또 정리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놨다면은 그대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하고 아니면 관련 그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의 과정 동안에 학력평가나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봤던 모의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모의고사 평균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3등급 수준의 내가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3등급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가라는 걸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수시대학을 응시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3등급 미만에 있는 학교를 수시에 응시를 했어요. 그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시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 100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수능 최저학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논술을 잘 쓰려고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전년도 대학 논술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전년도 유형 문제, 유형 분석을 반드시
확인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학생부 자기가 3년의 활동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완전 숙지하는 게 첫 번째, 1번. 그래서 결론은 이게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당일에 가게 되면 그 제시문이 제시될 거예요. 문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시문을 선택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 소위 문제 풀이 시간, 제시문 풀이 시간을 이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의 면접관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면접관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답변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능 누적 데이터, 모의고사 누적 데이터의 수준 분석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 이 수준에 있는 학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능성 있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학교 5개 정도를 선택해라. 수능 기반의 대입 수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신에 더해 학생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똑똑해진 물류창고와 다가오는 입시 골든타임.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숨을 고르고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말 작지만 선명한 쉼표 하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살포시 찍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